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주제는 퇴직급여입니다. 여러분,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제가 안 되는 것만 자꾸 질문 드리는 것 같은데요. 사업주 분들께서 안 된다고 말씀드려도 자꾸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에요. 퇴직급여 내용 살펴보면서 왜 안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퇴직금은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고,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요즘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을 많이 도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퇴직급여 제도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는 점. 다만 퇴직급여 제도 자체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해서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퇴직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때 계속 근로기간이 문제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의미하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수습 근로를 했던 기간도 모두 계속 근로로 인정되고요. 회사가 합병, 분할, 양도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양수인 회사에서 전 회사의 계속 근로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기업 양도 양수 시 이 점도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가족돌봄 휴직 기간 모두 계속 근로에 포함됩니다. 업무상 사고,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때 특히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인해 휴직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근로자의 휴직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정해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관련해서 주로 문제되는 부분 같이 살펴봤고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14일보다 늦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도 퇴직금 계산이 가능하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직연금인데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확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해서 적립금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은 회사의 부담금이 확정되어 있고 운영 실적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대표님, 저 대출금 좀 갚고 싶어서 이자가 너무 아까워서요. 퇴직금 좀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어차피 나중에 줄 퇴직금인데 근로자가 1년 넘게 일했고 은행에 내는 이자도 아까울 것 같고 지금 퇴직금 내줄 여력이 있으니까
줘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서 해당 사유가 아닌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가 됩니다. 제가 표로 정리한 내용 화면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고요. 앞서 인트로에서 제가 월급에 퇴직금 포함하는 것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그 전에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자체가 무효로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사례인데요. 제가 담당했던 사건인데 면접을 보고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는데 근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님, 제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사실 좀 급여가 적어서 그런데요.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해서 사장님이 그러자 해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은 다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데 이 근로자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한 명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준 건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로자가 퇴직하고 바로 노동청 가서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달라고 했고요. 감독관 앞에서도 네, 제가 달라고 해서 퇴직금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포함해서 달라고 했어요. 라고 사실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렇게 요구한 거 맞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독관님이랑 저도 같이 근로자분한테 퇴직금 미리 받은 거니까 좀 금액이라도 양보할 수 없겠냐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대표님이 퇴직금 전액 다 지급했고요. 물론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셨지만 많이 힘드셨죠.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노동법은 사용자가 지켜야 되는 법이어서요. 아무리 근로자가 먼저 법 위반을 요구했더라도 근로자랑 합의했어도 법 위반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